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제 그 자음과 모음을 공부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부터 공부할 의문의 변동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음과 모음, 자음표와 모음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였었거든요. 오늘부터 의문의 변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학기 1차 지필시험 때 의문의 변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의문의 변동이 뭐다 하는 건 머릿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미 다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희미하게 옛사랑의 추억처럼 그림자만 남아있을 텐데, 자, 이제 그 그림자 조금 더 명확하게 실루엣을 딱 잡는 시간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쪽입니다. 의문의 변동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의문의 변동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되죠. 의문 자음과 모음이라 그랬잖아.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발음하기 좋게 다른 소리로 변화하는 거. 이걸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자음은요. 그냥 발음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연이어 오는 자음을 발음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자음들은 만나면 좀 거북한 그런 자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잖아요. 만났다 하면 신이 나서 너무나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진짜 둘이만 앉아 있는 건 단 5분도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뭔가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다른 친구 누구를 하나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헤어져 버리거나 막 이러잖아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혹은 모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발음하기가 조금 불편해. 그래서 그걸 좀 발음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볼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볼까요? 자, 24쪽에 나와 있는 이제 국물이라고 쓴 이 단어. 이거를 있잖니, 얘들아. 우리가 한국 사람 중에 이걸 이렇게 국물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걸 누가 우리가 국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 아무도 국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물이라고 발음하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받침에 지금 기역 받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미음이라는 글자가 왔어요. 자, 요 미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 요 미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 공부할 때 우리말 자음 중에 유성음은 몇 개 있다 그랬냐면 4개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란 양말 이렇게 4개 있다 그랬잖아. 모노레일, 노란 양말 이렇게 4개 있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니은, 이응, 미음은 콧소리고 리을은 흐름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니은, 미음, 니은, 이응, 미음 요 콧소리 그 다음에 리을, 흐름소리 요 글자들하고 유성음이 아닌 글자들 울림소리가 지금 갑자기 말이 꼬였어. 선생님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자 다시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로 이렇게 소리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자음 수업하면서 이 4글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유성음 4개는 아주 중요하니까 노란 양말, 모노레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두고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었단 말이죠. 자, 유성음이 아닌 기역이 유성음인 미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면 역시 유성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일정한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발음하기 편하게 소리가 바뀌는 걸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빌어먹을 일정한 규칙 하나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빌어먹을 의문의 변동 첫 번째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라는 건 뭐냐면 받침이에요. 받침. 우리말은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죠. 종성이 받침이고 자음이란 말이죠. 그 끝소리를 발음할 때 나는 일정한 규칙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바로 뭐냐면 우리말의 자음은요. 표기할 때 모두 다 받침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글자, 우리말 자음의 모든 글자를 받침소리로 쓸 수 있지만 발음할 때는 요 7개로만 발음한다 하는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자, 기억, 니은 순서대로 쭉 있고 여기서 뭐만 빠지냐면 시온만 빠집니다. 시온만 빠져서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요. 가느다란 물방울 요 7개의 자음만으로 발음을 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7개의 받침으로 발음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이 세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 있죠. 뭐가 있냐면 기역이 있어요. 전부 다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부억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 요 꺽쇠 큰 가로 표시 있죠. 요 큰 가로 표시는 발음이에요. 발음. 요 큰 가로. 요거는 발음이야. 표기가 아니야. 발음이야.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그냥 뭘로 발음하면 되겠어요? 니은은 그냥 니은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이고 반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왕건이야. 왕건이. 디귿 완전. 끝소리 규칙의 최강자 디귿입니다.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얘들 전부 싹 다 뭘로 발음하냐면 디귿으로 발음해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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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낮, 낮, 히읗. 됐어요? 자,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전부 다 싹 다 뭘로 발음한다고요?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리을은 리을로 발음합니다. 말, 발 그대로 발음하면 되고요. 미음도 미음으로 밤, 섬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어요. 비읍과 피읍은 여러분 생각할 때 뭘로 발음하면 야, 저기 쌍비읍은 외웠겠니? 쌍비읍은 받침으로 쓰지 않아요. 그죠? 쌍비읍은 받침으로 안 쓴다. 자, 비읍과 피읍은 뭘로 발음할래요? 뭘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뭘로 발음하겠어? 자, 기역, 쌍기역, 기역,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했어. 그럼 비읍하고 피읍은 둘 중에서 뭘로 발음하겠어? 비읍으로 발음하지.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법, 숲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이응은 역시 이응으로 발음하면 되죠. 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역, 쌍기역, 키읔,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유성음, 모노레일, 노란 양말 4개는 다 자기 소리대로 발음해요. 그쵸?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다 자기 소리대로 발음하죠? 마지막 비읍과 피읍, 대표음 뭘로 발음하냐면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발음한다? 디귿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외우기가 쉽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조금만 더 공부해 볼게요. 26쪽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낮다 시옷 받침, 낮다 쌍시옷 받침, 낮다 지읒 받침, 낮다 치읒 받침. 전부 받침이 다르지. 전부 다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뭘로 다 똑같이 하냐면 낮 디귿 받침을 받쳐서 발음은 전부 다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모두 마지막 자음이 다른 글자로 나지만 모두 다 똑같이 낮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음절의 끝소리가 7자음 중에서 하나로만 발음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죠. 27페이지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답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추고 우리 교재 27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답 맞춰봅시다. 자, 1번 강. 이응은요, 여러분, 노란 양말, 모노레일, 유성음의 하나니까 그대로 발음하면 되죠? 강. 자, 치읓 받침입니다. 꽃, 어떻게 발음할까? 디귿을 받쳐서 꽃. 자, 3번 입. 피읍 받침이니까 비읍으로 발음해야겠고요. 법은 그냥 법이죠. 자, 쌍기역 받침 뭘로 발음하라고요?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어머, 어떡해.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네. 뭐냐면 법이 아니라 어떻게? 박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박. 자, 선생님 분명히 지웠어. 박. 자, 안은요. 안. 솜 역시 미음이니까 솜. 자, 낮. 티읕 받침은 뭘로 발음하라 그랬냐면 디귿으로 발음하라고 했으니까 낮. 자, 이응 역시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공. 자, 리을, 불. 리을도 유성음입니다. 불. 그대로 발음하면 되겠고요. 자, 히읗. 히읗 받침은 디귿으로 발음하라 그랬으니까 히읗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네요. 부억. 키읔 받침이죠. 키읔 받침은 기역으로 발음해라 그랬으니 부억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비교적 간단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우리말 자음은 모든 자음으로 받침을 표기할 수 있지만 물론 뭐 쌍비읍 같은 거 제외하고요. 표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자음을 발음할 때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자음으로만 바꿔서 발음한다 라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거든요.
그 비교적 간단한데 그거 말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끝소리, 음절의 발음이죠. 바로 그 받침의 발음을 할 때 조금 복잡한 거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겹받침을 발음하는 거예요. 겹받침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리을 기역이랄지, 리을 미음이랄지, 리을 피읍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겹받침이라고 하거든.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의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리을 기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받침으로 예를 들면 익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리 책을 읽다 할 때 익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거는 자 앞에 있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가 그 음가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건 전부 다 지금 의문이 몇 개냐면 모음 하나 이 있죠. 그 다음에 받침에 리을, 기역 요렇게 세 개를 다 의문으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익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첫 번째 소리에 오는 이응을 제외하고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받침으로 리을 기역을 같이 썼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리을 기역은 각각의 의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규정을 해준단 말이죠. 자, 일단 겹받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겹받침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앞자음으로만 발음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해요. 그런데 뒷자음으로 발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앞자음으로 발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서 외울 수가 있겠죠. 자, 뒷자음으로 발음하는 대표적인 받침 세 가지입니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었냐면 닭, 삼, 읍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닭, 그 다음에 삼, 읍. 우리가 닭삼읍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그걸 읽을 때 달, 살, 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글자를 그냥 탁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닭삼읍.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앞자음으로 발음을 하지만 밥다의 경우만 뒷자음으로 발음합니다. 밥다의 경우만. 자, 널다의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예요. 널다의 리을 비읍도 거의 대부분은 앞자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렇지만 넙죽하다의 경우만 뒷자음으로 발음해.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한번 외워볼게요. 닭삼읍, 밥다, 넙죽하다. 닭삼읍, 밥다, 넙죽하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앞자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정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여러분 조금 낯선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형태소 공부를 안 했어요. 형태소는 뒤로 가서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때 형태소를 공부를 할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형태소라는 건 구분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자를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요. 거기 안에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형태소의 종류가 있거든요. 자기 혼자 쓰이는 형태소. 예를 들면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형태소가 하나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온전히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하나라고요. 이런 거를 그냥 자립 형태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이렇게 형태소를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형식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이 형식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체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로지 뭐만 나타내냐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조사 있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용언의 어미라 함은 우리말의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하잖아. 동사 형용사는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잖아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는데 어간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달리다에서 달리까지는 안 바뀌죠. 달리까지는 안 바뀌고 달리다, 달리고, 달려서, 달리니 이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달리다 할 때 그 달리까지 만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뀌는 부분.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형식 형태소를 하면 조사나 아니면 용언의 어미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상세한 이야기는 단어 파트에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조사나 어미, 그런데 그게 뭘로 시작하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 그랬어.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침소리를 발음을 하느냐 이런 경우죠. 옷 더하기 이라고 하는 조사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시옷 받침을 디귿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시옷이 뒤에 있는 자리에 가서 발음을 한다는 거야. 자, 여기 여러분 첫 소리 이응 같은 경우는 음가가 없다 그랬죠. 여긴 빈자리예요.
빈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가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끝 더하기 을이야. 여기 빈자리라고 그랬잖아. 빈자리 가서 채우는 거예요. 끝을. 마찬가지 깍 더하기 아거든요. 빈자리 채워 깎아. 앞 더하기 애죠. 빈자리 채울까요? 앞에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문의 변동은 아니고요. 연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거나 탈락하거나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문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음은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소리가 빈자리를 가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문의 변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경우가 더 있어요. 뒤에 안 돼. 하나의 경우, 그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럴 때도 이제 겹받침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겹받침이 올 경우에도 이 두 개 중에서 뒷자음이 바로 가서 뒷자리를 채우면 돼요. 자, 그러면 안자 같은 경우는 안자, 살미, 할타, 을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을퍼가 이게 리을, 피읍이에요. 여러분 교재도 고치세요. 을버가 아니라 을퍼 이렇게 되니까 시를 읊다 할 때 그 읍자입니다. 을퍼. 자, 이런 식으로 뒷자음이 뒤로 가서 빈자리, 모음의 요 빈자리 있죠. 초성의 빈자리를 채우면 된다. 이것은 바로 뭐다?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 연음이다라는 거. 자, 세 번째예요. 음절이 이제 형식 형태소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뒤에 가서 소리를 바꿔주면 된다. 이 빈자리 채우면 된다 그랬잖아. 요 시옷이 뒤로 가서 채우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있어. 실질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아까 형식 형태소는 뜻이 없다 그랬잖아.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조사나 용언의 어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실질 형태소는 어엿한 단어가 오는 거예요. 여기 얘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치, 아래 이런 식으로 어엿한 단어가 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연음을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앞에 있는 글자에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해 줍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해 줘요.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는요. 시옷 받침이니까 발음할 때는 뭘로 발음해야 되죠? 디귿으로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연음을 해요.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될까? 오산이 아니라 오단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자, 부엌 안도 마찬가지죠. 키읔을 기역으로 먼저 받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음해야 되니까 부엌한이 아니라 부엌간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고 값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겹받침이니까 그냥 그대로 값서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라고요? 먼저 비읍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음. 그래서 값어치. 바다래도 마찬가지. 바다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다래, 바타래가 아니라 바다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모음으로 시작해도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을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것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1번부터 16번까지인데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공부한 거 기억나는 거 바탕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기억 안 나는 거 잘 헷갈린다 하는 건 앞에 거 찾아봐도 되고 그냥 틀려도 돼요. 틀려도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면 되니까 좀 풀어보고 그리고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영상 멈췄다가 한번 답 써보고 그리고 맞춰보세요. 자, 다 써봤으면 이제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1번, 2번, 3번은 쉬워요. 비읍시옷, 기역시옷, 또 기역시옷. 요건 전부 다 앞자음으로 발음하라 그랬으니까 갑, 넉, 목 이렇게 쓰면 되죠. 자, 4번까지도 마찬가지네요. 기역시옷, 앞자음이니까 삭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자, 리을, 비읍 받침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앞자음으로 발음하라고 했으니까 8. 드디어 뒷자음으로 발음하는 닭사음읍에 리을 기역 받침이 나왔네요. 까닭. 7번입니다. 비읍 시옷 받침이니까 앞자음 없다. 자, 뒤에 이제 된소리 되는 건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8번입니다. 리을 미음 닭사음읍의 그 리을 미음이네요. 앞자음으로 발음합니다. 뒷자음으로 발음합니다. 젊다. 9번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의문의 축약이라고 이제 뒤에서 또 공부를 할 텐데 뭐냐면 리을하고 히읗 받침이 있잖아요. 히읗 받침 더하기 디귿, 거센 소리가 있는 디귿이 만나면 요게 이제 거센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알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디귿의 거센 소리인 티읕 받침, 그래서 앓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의문의 축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티읕 받침이랑 디귿이 만나서 된 소리, 핥다. 리을 기억 받침 뒷자음으로 발음하라 그랬죠. 뒷자음으로 발음하라 그랬는데 이게 좀 예외가 있거든요. 11번은 여러분 이렇게 별표해 두세요. 바로 뭐냐면 리을 기억 받침의 경우는 대부분 뒷자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렇지만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만 앞자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맑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누가 오늘 날씨가 맑고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봤어요? 오늘 날씨가 맑게 개었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냥 다 같이 자연스럽게 날씨가 맑게 개었다, 오늘 날씨는 맑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발음하니까 규정을 나중에 만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리을 기억 받침의 경우는 다시 정리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뒷자음으로 발음합니다. 책을 읽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책을 읽다. 날씨가 맑다 라고 발음하지 날씨가 맑다 이렇게 발음 안 한다고요. 다 뒷자음으로 발음하지만 기억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만 앞자음으로 발음하고 뒷자음을 된소리로 내준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맑고가 아니라 맑고. 자, 12번 리을 미음의 이응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습니다. 자, 올마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 리을 기억 받침이고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 읽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는 자, 요걸 먼저 끝소리 규칙 적용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리을 기억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어요. 흘기. 자, 리을 기억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습니다. 넋이라고 해야 되는데 된소리 되면서 넋이 이렇게 발음했어야 됩니다. 의문의 변동 중에서 이 끝소리 규칙만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비교적 간단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영어 문법도 그렇고 국어 문법도 그렇고 예외가 문제죠. 예외가 문제고 그 구석구석에 있는 자투리 규칙 그게 참 어렵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끝소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7개의 자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면 됐었는데 겹받침,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울 포인트들이 몇 가지 생겼을 건데 이거 여러분 찬찬히 복습하다 보면 어떤 걸 외워야 된다, 포인트가 뭐다라는 거 좀 눈에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닭싸읒, 그 다음에 받다, 그리고 넓적하다 그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연음의 규칙 생각하고 형식 형태소인지 실질 형태소인지 구분하고 그것만 몇 개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문의 변동, 이번에는 의문의 동화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